자, 여러분, 방금 전까지만 해도 축제 분위기였던 글로벌 금융시장이 말 그대로 단 몇 시간 만에 핏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진짜 상상도 못한 대폭락 사태죠.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 이 분석에서는 시장을 강타한 이른바 퍼펙트 스톰, 이 거대한 폭풍의 실체를 아주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죠. 폭락이 시작되기 불과 몇 시간 전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국내 시장, 그야말로 환희 그 자체였거든요. 8천이라는 역사적인 마일스톤, 전 세계를 휩쓰는 AI 슈퍼사이클이라는 엄청난 엔진을 달고 코스피가 이 거대한 저항선을 터치하면서 축포를 샀습니다. 와, 이때까지만 해도 이 낙관적인 랠리가 진짜 영원할 것만 같았잖아요. 시장 전체가 벅찬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죠. 하지만 그 장밋빛 환상은 단숨에 깨져버렸습니다. 그것도 아주 파괴적인 트리플 폭락으로 말이죠. 8,000포인트의 그 환희요?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코스피는 단 하루 만에 6% 넘게 곤두박질 치면서 그야말로 끔찍한 블랙 프라이데이를 연출했고요.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대표적인 안전자산이라고 믿었던 은가격마저 하루 만에 무려 7%나 폭락했다는 겁니다. 주식 무너지고 귀금속 박살나고 거기다 채권 금리까지 미친 듯이 치솟고 말 그대로 피할 것이 단 한 군데도 없는 전방위적 자산 붕괴가 시작된 겁니다.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시계바늘을 5월 15일로 싹 돌려보겠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코스피는 8,046포인트를 찍으면서 분위기 최고조였어요. 그런데 한낮에 들려온 트럼프 시진핑 정상회담 소식. 결과가 빈손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투심이 살짝 흔들리더니 오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초강경 발언을 쏟아냅니다. 이게 완전히 카운터펀치였죠. 아슬아슬하던 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으면서 결국 오후 1시 28분 시장이 6.12%나 폭락하며 투매가 투매를 부르는 사이드카까지 발동되고 맙니다. 진짜 도미노 무너지듯 순식간이었죠. 사실 이 거대한 붕괴의 가장 근본적인 트리거는 바로 이 트럼프 시진핑 정상회담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진짜 숨지기고 지켜봤거든요. 무역 문제라던가 특히 그 시급했던 호르무즈 해협 봉쇄 문제에 대해서 뭔가 극적인 타결이 나오지 않을까 엄청 간절히 기대했단 말이죠. 하지만 웬걸요, 결과는 차갑게 식어버린 빈손이었습니다. 구체적인 돌파구는커녕 팽팽한 지정학적 긴장감만 시장에 떡하니 던져준 꼴이 된 거죠. 자, 호르무즈 해협 운송로를 열 수 있는 해결책이 허무하게 날아가 버리니까 글로벌 에너지 시장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즉각적이고 아주 폭력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글로벌 유가의 기준점이 되는 브렌트유 가격, 단숨에 배럴당 109달러를 가볍게 뚫고 올라갔습니다.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27%가 지나가는 핵심 목줄이 꽉 막혔다는 공포감, 이게 원유 시장에 엄청난 프리미엄으로 작용하면서 글로벌 경제의 목을 옥죄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진짜 치명적인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막혀버린 공급망이 어떻게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을 깨웠느냐는 거죠. 글로벌 주요 원자재 가격 폭등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중동 의존도가 높은 황산 같은 필수 원자재, 순식간에 75.8%나 치솟았습니다. 플라스틱이나 폴리머 같은 석유화학 제품들도 줄줄이 폭등했고요. 이게 결국 기업들 생산 단가를 확 높이고 돌고 돌아 우리 생활물가까지 강타하는 구조적인 위기를 만들어낸 겁니다. 진짜 무서운 연쇄작용이죠. 자, 에너지랑 원자재 비용이 이렇게 걷잡을 수 없이 폭등하면 투자자들은 당연히 가장 두려워하는 거시경제의 100만 달러짜리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 연준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금리 인하를 진짜 해줄 수 있을까? 바로 이겁니다. 공급망이 박살나면서 억눌렸던 인플레이션 불씨가 다시 확 타오르는 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전 세계의 이목이 글로벌 통화 정책의 키를 쥔 연준의 입만 바라보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시장이 맞닥뜨린 매크로 환경의 변화를 보면 그야말로 충격적입니다. 다시 반등해버린 3.3%의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10.9%나 급등해버린 에너지 가격. 이 숫자들은 시장에 은은하게 퍼져 있던 금리 인하의 희망을 아주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미국 10년물 장기국채 금리가 4.544%까지 치솟은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게다가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를 보면요. 진짜 소름 돋는 게 이제 시장은 연내 금리 인하가 아니라 오히려 오는 12월까지 금리를 인상할 확률을 거의 50% 가깝게 반영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완전한 게임 체인저죠. 하지만 이런 거시경제의 폭풍이 저 멀리 월스트리트 전광판 숫자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글로벌 유동성이 마르고 인플레이션이 압박해올 때 역설적으로 거대 기업들의 숨겨진 약점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이 매크로 위기가 우리 경제의 왕관인 삼성전자의 내부 위기랑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삼성전자는 지금 창사 이래 진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초유의 파업 위협에 직면하며 가장 뼈아픈 시기를 보내고 있죠. 이 복합 위기의 민낯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전례 없는 공항 공개 사과에서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해외 출장에서 돌아오자마자 내부 문제로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죠. 분노한 노조를 향해서는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라는 절박한 메시지로 던졌고요. 생각해보세요. 밖으로는 피 튀기는 글로벌 AI 반도체 전쟁이랑 인플레이션이 몰아치고 있는데 안으로는 파업이란 거대한 내부 마찰까지 수습해야 하는 이 이중고. 지금 기업들이 얼마나 지독한 위기에 처해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탁월한 장면입니다. 삼성이 이 위기를 넘기려고 얼마나 필사적인지 아시나요? 이 숫자들을 보면 딱 느낌이 오실 겁니다. 지금 AI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는 이 엄청난 기회를 절대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생산 라인 멈추는 걸 막으려고 막대한 자본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메모리 사업부에는 최대 600%라는 그야말로 파격적인 성과급을 던졌고요. 파운드리에도 50%에서 100%에 달하는 보상을 내걸었습니다. 핵심 인력 이탈이랑 파업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기 위해 진짜 회사 사활을 걸고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아주 중요하고도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눈앞에서 보고 있는 코스피 6% 폭락, 은값 7% 급락, 그리고 무섭게 치솟는 글로벌 채권 금리. 이게 과연 지나가는 단기적인 시장 발작일까요? 아니면 고금리와 고물가가 우리 일상을 꽉 쥐고 흔드는 새로운 시대의 구조적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일까요? 이 복잡하게 얽힌 지정학적 위기와 기업들의 피말리는 생존 게임이 앞으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뒤흔들어 놓을지 한번 깊게 고민해 보셔야 할 시점입니다.